두 번째 작전명 K엔터의 화려한 컴백입니다. 최근에 이 엔터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또 어제를 시작으로 다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SM, 오늘은 또 하이브가 그 주인공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준 대표님, 현재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엔터주. 올라갈 때가 돼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호재가 정확하게 있습니까? 많이 빠져서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아, 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조정은 충분히 받았다. 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에서의 어떤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거기에 따른 반등이다라고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바닥을 확실히 이렇게 잡아가는 그런 흐름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뭔가 어떤 호재거리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일단 바닥권에서 나와줬을 때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는 시장에서 아무래도 너무 이제 계속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우상향하고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저점권에서 뭐 살만한 거 없을까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종목들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의 뭐 상승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저점 관점에서 반등이 나올 만한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현재 뭐 하이브 얘기도 많고 SM 얘기도 많고 JYP는 또 언제 올라가나 이런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탑픽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하이브하고 JYP 엔터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금 시점에서 뭐 퍼가 한 20 정도 되는 그런 뭐 다른 엔터주들에 비해서는 밸류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소속돼 있는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한류 열풍의 서구권으로의 이런 그 인지도를 얻게 만들어줬던 그런 회사가 바로 하이브고요. 방탄소년단이라는 아티스트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퍼 20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과연 이 엔터주들, 한류라는 부분들이 과연 여기서 멈출 것인가? 저는 그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뭐 새롭게 나오고 있는 아티스트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아티스트들, 이제 연식이 좀 오래됐다 이러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데뷔하신 지 조금 됐던 분들께서도 결국은 지금 뭐 핫백 요런 차트, 빌보드 차트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 엔터사들이 결국 이 아티스트들을 키워내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육성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글로벌 이 수요에 좀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들이 원하는 음악들, 그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점점 확산이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 대장주격인 하이브,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충분히 조정받고 기술적인 반등 위치에 놓여 있는 JYP 정도를 탑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와 JYP 엔터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SM도 SMCNC 그리고 키이스트 등 비주력 자산을 매각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밝혔잖아요. 네. 이 부분은 호재로 작용 안 됩니까? 일단 잘 하고 있는 거를 하는 거, 그건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뭐 실적이 안 좋거나 좀 잘 못하고 있는 사업 쪽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잘라낸다라는 것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호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LG전자가 이제 스마트폰 시장을 포기했듯이 그쵸, 네. 그런 좀 과감한 구조조정들은 기업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면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이브를 살펴보면 이번에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굉장히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또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정식 데뷔 전에 일본 최대 규모 축제도 초청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네. 뭐지? 뉴진스도 일본 데뷔 앞두고 있고 컴백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컴백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가 저는 궁금한 게 뭔가 엔터는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이슈를 붙이는 느낌이어가지고 이슈 때문에 올라간다기보다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슈 때문에 올라간다기보다는 올라갈 뉴스- 때가 돼서 거기에 네. 뉴스가 따라붙는 느낌이에요. 저는 모든 주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올라가고 있긴 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뭔가 주목을 끄는 그런 섹터나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기사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사람들이 더 부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모멘텀이 있어서 뭐 주가가 올라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약간 음모론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그럼 좀 있는데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됩니까?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AI나 반도체는 대세 상승이잖아요. 네네. 근데 엔터주는 이슈에 따라 붙다 보니까 이럴 때는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지금 자리는 단기 트레이딩은 오히려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 강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 안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은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바닥권에서 저점을 깬다라면 짧은 손절이 가능한 구간이고요. 만약 여기서 어떤 그 엔터주들의 모멘텀이 시장에 붙어주고 수급이 계속 붙어준다라면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갔을 때는 수익률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고 손절은 짧고 하는 그런 가성비 구간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으로는 저는 투자 관점으로는 한번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좀 섹터가 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바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주체는 대부분 기관들이에요. 네. 그래서 기관들이 그동안에 매도를 쭉 이어오고 외국인들 쭉 이어왔는데 여기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를 보시고요. 추세가 전환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외국인들이 쭉 들어와주는 경향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엔터주들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탑픽으로 현재 JYP와 하이브를 말씀해 주셨는데 바닥권은 좀 기관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외국인 수급을 확인해 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김시은 팀장님도 현재 엔터주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뭐 하이브와 JYP 엔터를 가지고 왔는데 동일하시네요? 네,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좀 의견이 동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멘텀 자체가 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아일릿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이 아티스트가 데뷔를 하기 전에 이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팬덤도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0만 돌파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했다 보니까 이미 기대감은 상당히 모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하이브가 뉴스진스도 그렇고 르세라핌도 그렇고 걸그룹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리고 팬덤을 굉장히 확 끌어들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뉴진스라든지 르세라핌이 데뷔 1년 만에 좀 했던 행보라든지 혹은 앨범 판매량을 봤을 때 아일릿 같은 경우도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BTS의 군대에서 좀 나오게 되는 이슈들로 인해서 네.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 특히 주식은 보통 6개월 먼저 선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6월과 10월에 방탄소년단 멤버 일부가 좀 전역을 할 예정이죠. 그러면 조금씩 시간이 더해지면서 이슈가 더 붙을 예정인데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났을 때 내년에 방탄소년단이 전체 활동을 하게 된다면이라는 기대감을 더 붙을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엔터 섹터 현재 바닥 부근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천천히 모아가도 좋은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엔터 섹터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진 않고 일부 종목군 개별 종목의 모멘텀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은 다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JYP 엔터 같은 경우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작년에 굉장히 큰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골도 굉장히 깊은 편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현지화 프로젝트를 굉장히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비철하는 기업, 그룹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타겟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쪽은 일본이라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일본 자체 프로덕션에서 내는 아티스트가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아티스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작년 홍백가합전도 보면은 우리나라 아티스트들 거기 가서 노래 부르고 굉장히 잘했어요. 네. 그만큼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까지 인물이 많지는 않다.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에게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탑 쪽으로 가게 되면 옛날에는 그래도 탑으로 갔을 때 일본 그룹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 흐름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그 일본 현지화 그룹에서 진행을 잘하고 있는 JYP 엔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남자 아이돌의 인기가 그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높아요. 오. 그런 면에서 지금 남자 아이돌을 준비를 하고 있는 JYP에 대한 기대감이 네.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마가 생각나네요. 윤사마요? 네. 윤사마는 죄송합니다. 네. 너무 아니, 근데 오래전 얘기라. 최근에 근데 일본 네. 관광객들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연예인에 대해서 굉장히 시각이 좋더라고요. 항상 좋았었는데 이게 중간에 어떻게 한국과 일본의 그 관계가 조금 틀어지면서 네. 뭐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공백기를 또 메워서 네. 아시아를 넘어서 네. 이제 글로벌로 우리나라가 그쵸.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K 엔터 거기에다 또 K 화장품도 일본에서 잘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종목 하이브와 JYP 엔터 두 분께 들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